미세먼지에 그냥 매연에 장난이 아니네요. 어우, 이거는 이 차는 오일이 지금 없는 것 같다. 이 차 위험하다. 오일이 지금 없거나 이러면 이 뒤에 이렇게 연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지금 알고 계시나? 어쩐지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자세하게 이분한테 또 가르쳐 주면 또 조금 이상해 할까봐 말은 못 드리겠는데, 엔진에는 차량에 다양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미리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최후에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정말로 고장이 이제 증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데 최악으로 이 상태에서는 더 운행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센서가 그때 작동을 해가지고 엔진 계기판에 경고등이 그때 비로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치는 경우와 나중에 정말로 안 됐을 때, 나중에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비로소 고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도 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플러 쪽에서 하얀 연기가 퀴퀴한 냄새까지 동반하면서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머플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불완전 연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엔진 헤드나 실린더, 이런 가스킷, 이런 부분, 누유,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업사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차가 씁니다. 잘못하다가 중간에 차가 쓰면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장률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예방을 따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를 미연에 예방 정비들을 하셔서 미연에 큰 고장률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차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수리비 폭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차 같은 경우처럼 연기가 그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우는 불완전 연소라거나 오일이 바닥났을 때, 오일이 모자른데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안 도는데 사람 몸에 심장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표현이 되게 무서운데, 근데 차량도 마찬가지로 엔진은 돌아가는데 오일이 없다 그러면 연료는 계속 연료가 타고 있는데, 물론 주행은 되지만 언젠가 그 주행이 멈춰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방정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하시면서 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카에서는 중고차 판매, 구매, 폐차 이런 거 일반적으로 수출, 그러니까 주행거리 많은 거, 주행거리 적은 거, 대차, 할부 이런 것들 다 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최적의 손님하고 만나서 항상 최적의 차량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선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후 관리 이런 것들 다 해드리니까, 그런 궁금하신 점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정비도 중요한데 차를 예를 들어서 구매해 간 후에 구매자의 동네에 가서 과잉정비를 당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과잉정비라고 그게 나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고치려면 A, B, C까지 같이 고쳐야 좀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고쳐놓으면 오래 쓸 수 있다, 이게 확실하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차가 확실히 저것까지 굳이 고치지 않아도 1, 2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최소로 봤을 때 이것만 고쳐도 충분히 예방정비 되고 충분히 정비를 잘 받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만 하나만 결제를 하면서 하나만 고치는 게
낫죠. 그래서 정비는 2군데 정도 이상 가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고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구매자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업사를 갔는데 등속 조인트랑 활대링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다 교환하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해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해서 가지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 차에 대한 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느 정도 정비를 봐왔기 때문에 활대링크는 아닌 것 같고, 등속 조인트가 만약에 고무 부분이 찢어졌거나 만약에 그 등속 조인트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 증상이 난다면 그것만 일단 교환을 해봐라, 또는 그거를 기술자님하고 다시 상담을 해봐라 라고 해서 최소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 저는 도와드리는 방향이죠. 왜냐면 구매를 해갔지만 구매 후 관리를 해드려야 그분들도 또 기분도 좋고 또 예방정비를 함으로써 그분들도 좀 더 아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예방정비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차량도 좀 성능이 괜찮은 차면 많이 괜찮게 팔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최대한적으로 고객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소통을 해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중고차 판매 구매, 할부 구매,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 다양하게 제가 다 해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할부, 풀할부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만약에 사가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 분이신데 만약에 너무 무리해서 구매하시는 것 같다면 제가 말씀은 꼭 한번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무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저렴한 차로 한번 구해서 시작을 해보다가 나중에 조금 재정 상태도 좀 더 괜찮아지고 두터워지면 그때 비로소 좀 더 큰 차로 바꾸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상담들을 해드려 가면서, 그래도 이 차가 좋다라 그러면 이 차를 골라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차, 그리고 AS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차량에 있어서 맞춰서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 판매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비에 의한 정보, 차량을 관리하는 정보, 이런 부분들 판매 구매만 있지 않고요, 그런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면 소비자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